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진짜 폭삭 속았수다에서는 길거리와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작은 정사각형 QR코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가짜 QR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거 하나 잘못 찍었다가 내 카드에 있는 돈은 줄줄 새 나가는데 잡지도 못하고 이런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통신사, 은행, 경찰에 전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과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QR코드를 이용한 스미싱, 피싱 피해가 3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주차 위반 고지서에 붙어 있거나 정부 지원 쿠폰 문자에 딸려오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찍을 수 있는 이 QR코드,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앗아가는 것은 물론 통장에 있는 돈까지도 다 빼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QR코드는 팬데믹 이후 결제, 인증, 출입 관리까지 생활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검증 공백이 있습니다. 바코드는 숫자를 읽어 육안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지만 QR은 찍는 순간 바로 URL이나 앱 설치 파일로 넘어갑니다. 이용자는 코드 안쪽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캔하기 전에는 진짜 가짜를 판별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QR은 편리하지만 찍는 순간 통제권이 넘어간다는 건데요. 스캔 전에는 2번씩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URL 미리 보기가 뜨는지, 둘째, 외부 APK 설치를 요구하지는 않는지, 이걸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1차 방어선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QR을 이용한 스미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직장 다니는 37살 회사원입니다. 퇴근하려고 차에 가보니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 원, 고지서가 앞유리에 꽂혀 있더군요. 지하철 로고에 지금까지 찍혀 있어서 의심도 안 하고 QR 스캔 후 즉시 납부하면 가산금 면제라는 문구를 보고 곧바로 QR을 찍어 카드 번호와 CVC까지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카드 한도가 다 써버렸다는 알림을 받고 보니 해외 결제 조건이 찍혀 있더라고요. 경찰에 문의했더니 QR이 가짜였고 이미 결제 금액이 고개로 빠져나가 환급도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사연을 보냅니다. 이야, 이 주차 위반 고지서까지 위조할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 지자체 로고와 직인까지 있으면 보통은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아마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을 노린 겁니다. 실제 고지서 서식, QR 위치, 폰트까지 그대로 복사해두고 QR만 가짜 결제 페이지로 연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자 눈에는 공식 문서처럼 보여서 의심하기 어렵죠. 카드 번호, CVC를 직접 입력하게 만든 건데 카드 사기 수법 중 웹피싱에 해당합니다. QR을 찍으면 지자체 도메인을 흉내낸 URL이 뜨고 거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입력 즉시 정보가 해외 결제 대행사나 암호화폐 환전소로 전송돼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분은 이미 해외 결제 2건이 나갔다고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 결제 후 120일 이내라면 카드사에 국제 브랜드 차지백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단 사기 거래, 리즌 코드 4837 10.4로 사유로 접수하고 경찰 신고 접수증, 고지서 사진, URL 화면 캡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가 이미 폐쇄되어 있다면 폐수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짜 고지서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제가 딱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QR이 스티커처럼 덧붙여 있거나 재질 색이 다르다면 주의하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고지서를 한 번에 대량 발송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업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업체를 쓰지 않는 이상 종이의 재질이나 색깔,
반드시 다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잘 봐주십시오. 스티커를 쓰는 경우도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둘째, 고지서에 URL, 가상납부번호가 함께 적혀 있는데 QR만 단독으로 즉시 납부 이런 식으로 강조한다면 주의하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정해진 대로 여러분에게 고지를 하고 기간을 도과할 경우 가상금이 붙는다는 주의 문구만 있지 사채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 하셔라 이런 식으로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셋째, 스캔 직후 주소창을 확인하셔서 .go.kr, .kr 지자체 도메인이 이런 아니라면 즉시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go.kr 도메인은 오로지 정부, 지자체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흉내낼 수는 있어도 정확히 go.kr 도메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R코드 스캔을 함부로 하기 전에 이런 부분만 확인을 해도 문제를 막을 수 있겠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진짜 폭삭 속았수다에서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QR코드,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겨진 무서운 위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 고지서 위조 사례를 통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개인정보와 금융자산을 노리는지 확인했습니다. QR코드를 찍는 순간 통제권이 넘어가고 스캔 전에는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해커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보안은 바로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입니다. QR코드 앞에서 잠시 멈추고 2번 확인하는 작은 행동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진짜 속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 및 보안 정보들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진짜 폭삭 속았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